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천비디아 젠슨 황. 자, 엔비디아 주가가 $1,000를 돌파하면서 젠슨 황 CEO의 재산도 급격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최근 5년 만에 30배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1,000억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000면 우리 돈 130조 원이 넘습니다, 박사님. 예, 또 한 명의 스타 부자가 탄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자, 항상 검은 가죽 점퍼를 입고 나타나는 이 새로운 GPU의 남자, 이 젠슨 황의 주식 재산만도 지금 세계 20위권 안으로 올랐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 젠슨 황은 대만의 타이난 출신이죠. 뭐 그렇게 여유 있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대만에서 태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태국서 또 거기에 대한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두 번째 이민을 떠나서 미국서 성장을 했어요. 이분이 회사를 창업할 때 회의실이 없어서 그 댄이라는 이 프랜차이즈 음식점, 그 댄이라는 곳은 미국에서 맥도날드보다도 조금 더 싸다 해서 비교적 서민층들이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인데요. 거기서 햄버거 먹으면서 창업을 한 회사. 네. 그 회사가 지금 인공지능 바람과 함께 돌풍을 일으키면서 그야말로 폭풍의 눈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그 20년 전 애플이 아이폰을 냈을 때 그때 눈만 뜨면 잠을 자고 눈만 뜨면 주목을 끌던 당시의 애플 연상을 하는 애플 모멘텀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애플이 IT나 휴대폰 산업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엔비디아 모멘텀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주식을 3.5%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비중이죠. 우리나라의 이재용 일가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네. 그런 비중입니다. 자, 지금 주주들 구성을 보면요. 젠슨 황이 5위 정도 되죠. 근데 사실 젠슨 황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은 뱅가드나 블랙락, 피델리티, 이게 미국의 사모펀드인데요. 미국의 부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숨겨놓은 상태에서 사모펀드에 대리 투자를 하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지분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겠죠. 지금 뉴욕 증시의 가장 큰 관심은 액면 분할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식을 사면 6월 초에 한 주를 사면 9주를 더 늘려서 10주를 줍니다. 네. 이건 뭐 10배를 튀겨주는 거니까 엄청난 혜택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액면 분할을 해서 주식을 10배를 늘려주기는 하는데 이제 대신에 주가를 액면가를 10분의 1로 줄이기 때문에 사실은 총액 면에서는 변화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비디아 $1,000까지 올랐다고 해서 천과 엔비디아를 합쳐서 지금 천비디아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앞으로 한 10일 정도 되면 천비디아 시대는 일단 이제 저물고 다시 백비디아 시대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00 선을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액면 분할은 이 젊은 세대들 특히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저변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기대를 모으는 것은 이 블랙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아키텍처로 만드는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지고 전기량도 적은 이 블랙웰 아키텍처에 따른 GPU가 곧 나온다. 빠르면 현재 그 7월 또는 8월 정도에 일단 배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또 한 번 돌풍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는 또 한 번 폭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엔비디아를 둘러싼 비관론도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 지난 1분기 때 실적보다는 그러니까 1분기에 발표했던 지난해 12월 달 실적보다는 이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로 특히 전월 대비로는 상당히 성장세가 조금 둔화된 네. 그런 양상이고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또 하나의 부담. 또 현재 후발주자들 AMD 등을 비롯한 회사들이 지금 GPU를 빠른 속도로 가열차게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들이 과연 엔비디아를 독점을 깨는 날이 언제일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뜻은 원래 로마 라틴어로 질투, 질시 이런 뜻인데 한껏 주변의 질투와 질시를 받을 정도로 엔비디아의 지금 폭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실까요? 위기 삼성. 엔비디아가 잘 달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위기론이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TSMC에 지금 격차가 더 벌어졌고 메모리 부분에서는 HBM,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아직 납품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가장 충격적인 건 최근에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력으로 내세웠던 폴더블 폰이 중국 화웨이에 추월당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네, 삼성전자의 그야말로 전 사방으로 지금 어려움이 닥친 그런 지금 모습인데요. 현재 중국에서 우리는 이미 다 꺼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까지 했던 화웨이, 미국의 제재로서 한때 스마트폰을 접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화웨이가 다시 스마트폰에 급성장하면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폴더블 폰 시장, 이 접는 스마트폰, 삼성전자가 사실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화웨이가 세계 1등으로 치고 나왔다라는 소식, 이게 상당히 지금 우울합니다. 또 중국 내에서는요, 폴더블 폰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지금 꼴찌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적어도 중국 시장에서는 나온 지 1년도 안 돼서 거의 퇴출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를 통과했느니 마느니 하는 이런 지금 논쟁에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네. 사실 이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를 비교하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세계 메모리의 1등이었고 엔비디아는 거기에 비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열, 아주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자그마한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역전이 돼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우선 바뀌었다라는 면에서 좀 충격적이거든요. 네. 그 심사도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아직까지 통과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일단 로이터는 일단 탈락했다 이렇게 보는데 삼성전자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고 해명 자료를 밝히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순간까지 삼성전자의 이 4세대, 5세대 고대역 메모리 HBM이
엔비디아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앞으로 통과할 수는 있겠죠.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은 메모리입니다. 세계 1등 아닙니까? HBM이 메모리예요. 원래 삼성전자는 메모리를 주문받아 생산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AI를 독점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이 적층형 메모리는 엔비디아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여기 지금 이 마이크론이라든지 또는 SK 하이닉스는 이미 통과돼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네. 뉴 버전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는 제품은 개발했지만 아직도 통과가 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대목. 또 대만의 TSMC에 뒤지고 인텔에 추격받고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 그래서 삼성전자는 결국은 경영진까지 쇼프를 했습니다만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수습해낼지. 물론 삼성은 저력이 있는 회사고 또 언제든지 그 어떤 그런 위기를 많이 극복해 온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잘 극복해 내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현재의 시련은 상당히 엄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PCE 물가.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입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지난달 수치인데요.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활용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2분기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그 주춤세가 좀 확인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이제 운명의 물가 지수가 또 하나 발표가 됩니다. 이 PCE 물가라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우리나라는 공식 발표를 하고 있지 않은데 네. 미국은 이 PCE 물가를 갖고 통화 정책을 하는데 가장 큰 기초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4월 달 치니까요. 이게 4월 달 CPI와 PCE는 사실상 크게 틀리지 않고 비슷하게 방향성을 갖고 갑니다. 결국은 뭐 4월 달에 실제로 일어난 물가인데요. 다만 한 가지 PCE 물가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을 경우에 CPI 물가는 그 갈아탄 물가가 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반면 PCE 물가는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실질 물가다. 실질 물가의 PCE 지수가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도 지금 PCE 물가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다 오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8%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전월 대비로 비교했을 때 그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CPI도 그런 모습을 4월 달에 보인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PC 물가가 줄어들어야 금리 인하의 물꼬를 좀 틀 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주목되는 최대의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데이터고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종부세 폐지. 국내 이슈로 좀 넘어와 볼까요?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아니고요. 민주당의 그것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폐지할 필요가 있다.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예, 그 학교에서 단답형 퀴즈로 학생들에게 종부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라 이랬더만 어떤 학생이 답을 하기를 종부세는 종합적으로 부담을 주는 세금이다. 아하. 뭐 이렇게 답을 해서 조금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종부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억측과 어떤 비판적 시각이 뭐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세금 이름은 종합부동산세죠. 보유세입니다. 그런데 보유세는 재산세가 있어요. 그런데 또 종부세를 내니까 여기서 이제
이중과세 얘기도 나오고 네. 지금도 여전히 뭐 위헌 논란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같은 종부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파고스 세금이라고도 합니다. 20년 전에 만들어졌죠. 네. 당시 그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훨씬 더 강화시켰더랬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근무했던 뭐 국회의원 고민정 의원이 아주 공개적으로 종부세 폐지해야 된다. 또 현재 민주당의 그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도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네. 주 6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가요? 네, 6월 1일을 기준으로 6월 1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종부세 내고 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어떤 그 청춘 남녀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 내내 결혼하지 않고 종부세 과세 시점이 6월 2일 날 이후에 결혼하겠다. 그러다면 그 가족 합산 종부세를 네, 픽격할 네.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한 세금인데요. 자,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종부세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선거 때 공약을 했는데 사실상 별 말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 뭐 그런 점에서 상당히 그 진취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갈등도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한번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네. 재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시죠. 빼빼로 너마저. 자, 다음 달부터 식품 회사들이 주요 초콜릿 가격, 빼빼로를 포함해서 초콜릿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코코아 작황 부진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거 물가 얘기 나올 때마다 좀 답답합니다, 박사님. 그렇습니다. 특히 식품 물가가 문제인데요. 식품 회사들이 연이어 돌아가면서 무슨 퍼레이드 행진하는 것처럼 네. 사과값을 올리더니 간장값을 올리고 김값을 올리고 드디어 이제 빼빼로 가격도 올린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빼빼로는 말 그대로 날씬한 거잖아요. 좀 가벼워야 되는데 빼빼로가 비싸면 네. 몸통이 무거워서 잘 팔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물론 식품업체 입장에서는 초콜릿 가격, 국제 가격이 올랐으니까 가격을 올린다라고는 하지만 자, 지금 소비자 단체 보고에 따르면요. 식품 중에 원재료 가격이 떨어진 게 훨씬 더 많다. 그런데 원재료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내 가격을 인하한 곳은 없다. 네. 그러니까 원재료가 떨어진 것은 가격을 그대로 높은 가격에서 유지하고 조금이라도 오르면 그대로 가격을 반영한다. 모든 피해를 소비자들한테 전가한다. 역풍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까지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식품회사 실적 발표를 보면 엄청난 지금 어닝 스프라이즈입니다. 네.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고통을 같이 분담하면서 인플레의 파고를 같이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먹거리 물가 좀 떨어지는 모습 진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천비디아 젠슨황, 위기의 삼성, PC 물가, 종부세 폐지, 그리고 빼빼로 너마저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